긴급 분석 코너입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갑자기 변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지금 콜롬비아 외무부 장관을 러시아로 불러다 놓고 베네수엘라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적국인 콜롬비아를 불러놓고 베네수엘라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베네수엘라를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흥청망청할 때 콜롬비아를 아주 개무시했거든요. 이때 양국 간 국민들 감정까지 싹 다 상했습니다. 그런 콜롬비아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난민이 수백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러시아가 갑자기 베네수엘라에 군대까지 파견하고 무기까지 대주던 러시아가 갑자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문제를 상의한다. 여기다가 러시아는 김정은도 이렇게 보면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푸틴의 이중적인 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푸틴한테만 기대해왔던 마두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데, 물론 마두로야 정 안 되면 쿠바로 망명 가겠죠.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사태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선 타스 통신의 보도, 이게 6월 3일 현지 시간 6월 3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늘 어제 사이가 되겠는데, 제목은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바로프가 콜롬비아의 외무부 장관인 칼로스 홀메스 트루실로, 이거 참 영어 쪽이 아니다 보니까 불러놓고 뭘 상의하느냐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 빨간 부분과 이 부분만 제가 칼라 칠해놓은 부분만 보면 됩니다. The political situation in Colombia. 콜롬비아에서의 정치적 상황과 recent event around Venezuela and 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콜롬비아랑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타스 통신,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 알죠? 이 타스 통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겠다가 어제까지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콜롬비아를 불러놓고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콜롬비아를 거치면 바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미군이 들어가기도 좋고, 영토만 내주면 미군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콜롬비아 군도 베네수엘라에 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갈 태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두로는 지금 내우 외환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과이도가 죽이려고 그러고 밖에서는 미국, 러시아, 콜롬비아까지 나서서 베네수엘라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나오게 된 데는 제일 처음 불을 붙인 언론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것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노랗게 제가 마크해 놓은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베네수엘라에 파견되어 있던 러시아의 용병 약 1000여 명이 다 철수하고 수십 명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철수한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용병들에게 푸틴이죠. 사실은 푸틴 집안이, 푸틴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회사니까 푸틴한테 줄 돈을 안 줬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석유로 처음에는 가져가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원가가 약 $70 정도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퀄리티가 좀 낮습니다. 타르, 석물이 너무 많고 찐득찐득합니다. 반면에 이란산 이쪽은 완전히 투명하기가 물처럼 투명하죠. 이렇게 저질의 원유를 가지고 가공하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50 선으로 $50, $60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베네수엘라는 석유 안고 죽는 겁니다. 석유를 끌어안고 죽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 이 석유 채굴해서 기름으로 만드는 과정의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니까 아무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이 베네수엘라 원유, 유전 이런 거 확보해봤자 개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을 빼버리고 오히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침공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이거 운명 어떻게 될까요? 콜롬비아 외무부 장관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또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이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들이 사람들을 대부분 철수했다고 통지해왔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철수를 영어로 have removed입니다. remove가 뭡니까? 제거죠. 러시아 군대가 베네수엘라에 있었는데 그것이 remove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has informed us. 우리한테 그런 정보를 줬다. 이 트위터를 제가 꼼꼼하게 심리 분석까지 들어갈 정도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트럼프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마치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사전 밀약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전에 너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고 콜롬비아랑 어떤 작전을 꾸려주게 되면은 떡을 줄게. 그 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나 하자면 우크라이나 가져가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유럽의 이해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서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제재를 좀 더 완화시켜 줄게. 이거는 당장 처먹을 수 있는 떡이 되고 그 외 북한 문제, 이란 문제 다 걸려있죠. 이란에는 러시아가 이스칸데르를 여러 대 팔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팔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위험합니다. 이런 물고 물리는 헤게모니의 가운데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러시아, 미국, 북한이 같이 엮이는 겁니다. 여기 북한이 어떻게 엮이는가 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약 340만 명 정도 됩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나가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340만 명이 대부분 다 콜롬비아로 넘어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 난민들이 자기 땅에 머물지 않고 다른 데로 가줬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110만 명 정도는 콜롬비아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냥. 콜롬비아 경제도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닌데 이 난민까지 넘어와가지고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국제사회가 물론 이 난민들을 돕고 있지만 콜롬비아로서는 이만한 혹이 하나 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난민들이 자기 고향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방법으로 콜롬비아 역시도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속셈이 여기 또 들어있죠. 콜롬비아의 영토를 영유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미국의 작전 아닙니까? 물론 바다도 있지만 상륙작전도 있지만 육상으로 걸어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콜롬비아와 미국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발을 베네수엘라에서 담그고 있다가 갑자기 콜롬비아로 담궈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종의 미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은 예외가 될까요? 본전 생각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 돈을 그동안 얼마나 쳐버놨습니까? 이것을 밝혀주는 사실이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보도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 좀 몇 달 됐죠. 중국 외교관들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과이도 의장 측 인사들을 만나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진 부채 환수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마두로가 중국한테 돈 잔뜩 끌어다 썼잖아요. 그게 무려 500억 달러. 지금 600억 달러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죠. 여기다가 돈 못 받아간 게 약 20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칵 물려버린 거죠. 이 물려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돈 빌려준 것만 생각했지 중국의 속셈이 뭔지까지는 파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원유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방향과 이미 200억 달러면 지금 24조 가까이 되죠. 에 육박하는 베네수엘라의 대중 부채에 대해 골 때리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안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7년 베네수엘라와 석유 합작 사업을 진행했죠. 중국이 제일 필요한 게 원유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의 전 세계 매장량 1위의 질 나쁜 원유가 잔뜩 매장돼 있잖아요. 중국이 침을 흘리만 했죠. 지난 12년간 베네수엘라가 원유 개발과 관련해 중국에 빌린 돈만 500억 달러, 약 56조. 아니다. 58조는 되겠네. 워싱턴 포스트 저널은 중국 상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 중 약 200억 달러 가량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은 중국도
지금 꼬잡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게, 머리 아픈 상황에 지경에 들어가 있는 게, 베네수엘라에 빌려줬던 돈을 원유로 가져와봤자 돈이 더 드는 겁니다. 이걸 원유를 정제해야 되잖아요. 이 정제비가 더 들어가서 배럴당 약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50에서 60달러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데 70달러 이상 75달러씩 들어가면 누가 그놈의 원유를 가져다 쓰겠습니까? 중국은 그대로 콕 깨버렸습니다. 돈 떼일 지경에 처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투자금 몽땅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 정부가 기존 동맹과는 별개로 플랜 B를 조용히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미 중국 관계 전문가인 미 육군대학원 알 에반 앨리스 교수는 중국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위기가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잠재적인 새 정권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돈 떼이는 것보다 새 정권한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그 부채의 상환을 유예를 해주더라도 받는 권리 이거는 확보해놔야 되겠죠. 중국도 베네수엘라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 가서 군사를 작전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 부채의 상환 가능성,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러죠. 달걀을 다른 바구니에도 담고 싶어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마두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러시아가 발을 빼므로써 더욱더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수백억 달러 물리고 돈 떼일 지경에 처했는데 그 돈 고스란히 공중에 날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대충 종합해 보면은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미국의 세일 석유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석유가 생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계속 중동이나 베네수엘라로부터 이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석유가 300년 쓸 물량이 쏟아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중동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 왔지만 이제는 미국도 수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석유 수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를 중동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던 시절을 더 이상 향유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셰일 석유의 힘이 이 모든 국제 정세를 만들어 간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동안 미국에 석유 잘 팔아먹었거든요. 미국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그 질 나쁜 석유 그거 전혀 관심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짜로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정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걸 왜 갖다 정제를 합니까? 그래서 역시 모든 승리는 미국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미국에게 갑니다. 이런 가정이 이제 현실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친 듯이 환장하는 족속들이 좀 있을 겁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데는 미쳐나가겠죠.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 뒤에는 셰일가스라는 셰일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힘이 세계의 패권 판도를 다 주물러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계속 석유를 수입하고 있던 입장이라면 베네수엘라에 저렇게 큰 소리 치거나 또는 먹으려면 바로 군사작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다운되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문 닫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셰일 석유가 공포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 꼴이 나면서 미국 국내의 트럼프에 대한 여론도 많이 좋아지겠죠.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북한과 이란에 집중 가능하겠죠. 베네수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걱정 끝, 고민 끝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러시아가 콜롬비아랑 어쩌면 군사작전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물론 러시아가 그 먼데 가서 콜롬비아 지원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죽이는데 협조를 하겠습니까? 많은 상상은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미국이
콜롬비아와 군사작전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도 묵인하거나 아니면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북한과 이란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푸틴은 트럼프한테 어떤 걸 요구했겠습니까? 이걸 짚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 했을까요? 트럼프가 줄 수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우선 요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줄 수 있는 것, 트럼프가 푸틴한테 이 어깨 두드려 줄 수 있는 보너스, 이건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푸틴은 트럼프한테 뭐 달라 하면 제일 남을까요? 이렇게 물리면은 요 사이에 북한이 낍니다. 북한 문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실하게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푸틴은 언제라도 북한도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너무 멀어서 러시아가 발 뺐다, 이게 제일 쉬운 평가지만 어쨌든 발은 뺐거든요. 그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해서 러시아가 발을 안 뺄 것이다, 그것도 아닌 거죠. 푸틴은 철저하게 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용병이잖아요. 돈, 이권 이런 데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푸틴이 만족할 만한 돈, 이권 이걸 주면 푸틴은 북한을 김정은이 일로 와 해가지고 목을 탁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선택의 또 다른 얼터너티브 대안으로는 결국은 우리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푸틴을 이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퍼주게 할 돈으로, 북한에 쏟아부을 돈으로 러시아의 성과급, 인센티브를 걸어버리면 어떨까요? 비핵화가 성공한다면 러시아 푸틴이 아가리에 얼마 쳐넣어줄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틴은 이권이라면은 어제 사귀던 친구도 헌시작처럼 버리는 친구고, 돈과 이권이라면 국제 체면 이것도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푸틴이라는 친구 특징이 그래요. 그렇다면 북한을 레버리지로 삼고 북한을 레버리지로 어떤 이권을 주게 하고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확 걸어버리면 푸틴이 확 낚여 올지 모릅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는 플랜 B 또는 C, D, E, F, G 정도라도 하나의 선택 가능한 대안의 제일 꼴찌라도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이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 이안, 삼안, 사안, 오안. 오안으로라도 이런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되죠. 푸틴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보자. 그런데 문재인은 그럴 수 있을까요? 문재인은 김정은이 죽을까봐 난리인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고 오지랖 넓게 완전 간첩짓을 하고 있는데, 이 간첩이라는 표현은 그죠? 고든챙이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문재인만 없었더라면 이 작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정도의 그런 배심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푸틴 불러다가 얼마 줄게, 북한 비핵화 해라,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퍼스트 얼터너티브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안 정도라도 1, 2, 3, 4, 5안 정도라도 고려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두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용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즉 석유가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죠. 돈이 있어야 푸틴 아가리에 돈을 쳐넣어줄 거 아닙니까? 푸틴이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마두로와 베네수엘라는 급변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문재인한테 맡겼다가 지금 어떤 꼴이 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최악의 경제 성적을 올리고 있죠.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막대한 세계 1위의 인플레,
10만 %가 넘는 인플레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은 못 주더라도 그러면 석유라도 가져가라 하면 되는데 이 석유도 퀄리티가 안 되니까 품질이 못 따라주니까 아무것도 가지기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두로는. 과이도는 지금 마두로를 상대로 이제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베네수엘라는 결국 과이도가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마두로 나름대로도 생존 전략은 또 제2, 제3의 생존 전략은 있겠지만 멀지 않아 쿠바행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러시아 제재에 괜찮다, 우리 큰 걱정 없다, 이렇게 큰소리 뻥뻥 헛소리를 쳐왔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에서의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은 트럼프의 제재에 굴복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제재가 얼마나 무섭다. 미국의 제재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 세계는 지금 깨닫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전 세계는 배우고 있고 이것을 특히 피부로 가장 크게 깨달을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이미 중국은 러시아는 발 뺐고 중국은 과이도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워싱턴 포스트 저널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보셨죠. 김정은 지금 무지하게 초조할 겁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발 뺄 수 있다. 러시아도 내 돈 떨어지면 개털된다. 지금 김정은이가 볼 수 있는 외화의 한계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재의 구멍을 뚫어준 놈의 새끼가 제재의 구멍을 뚫어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뚫려진 제재 구멍 속으로 연명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트럼프는 단 한순간도 북한의 제재를 약화시켜주거나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정은은 초조해집니다. 막다른 골목에 물린 쥐는 고양이도 물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점점 막다른 코너로 몰리는 생쥐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방지한다면, 요게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것만 방지한다면 김정은을 핸들링하기에는 참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역사에 엄청난 죄를 짓는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마음 돌려서 국민한테 큰절 올리고 사과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느냐, 문재인의 선택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을 종합해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사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단지성의 집합체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